Okay, pay attention, kiddos. It's gonna get complicated. The divergence number indicates a given world line's latitude on a continuum, so to speak. The only way to keep track of it is this, the trusty divergence meter. Nixie tubes. My hat's off to the taste of its inventor. Funny you should say that. This bad boy's papa is you. 이번 화는 닉시관 튜브와 닉시관 튜브 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제 닉시관 시계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화를 스킵하고 바로 그냥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이제 시계를 구입하면서 그리고 제작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와중에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쨌든 처음 목표는 이 다이버전스 미터를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이버전스 미터를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이버전스 미터에 들어있는 닉시관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닉시관 모델을 나열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모델은 IN18이라는 모델로 높이가 한 5인치 정도 되는 그런 닉시관이에요. 그 닉시관 중에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닉시관이죠. 그래서 이 닉시관을 구입하려고 시장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이 닉시관이라는 기술 자체가 obsolete 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됐다 그러죠. 이 닉시관의 탄생 배경 자체가 디스플레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닉시관이 발명됐을 때가 195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CRT나 LCD 같은 게 없었어요. 숫자나 문자를 표현하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고안을 해낸 게 필라멘트를 숫자나 문자 형태로 꼬아가지고 여러 개를 겹쳐서 어떤 전구 안에 넣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필라멘트만 딱딱딱 키면 문자나 숫자가 표현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닉시관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70년대쯤에 이제 CRT가 나오면서 이 우리가 흔히 보는 브라운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술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죠. 왜냐면 브라운관은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RT가 나오면서 닉시관은 완전히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 이베이나 마켓에 돌아다니는 닉시관들은 70년대 이전에 동구권에서 이제 군수창구나 이런 데 수수박혀 있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베이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셀러들이 거의 다 러시아나 뭐 저쪽 뭐 체코 뭐 무슨 슬로바키아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래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 나오는 닉시관도 있어요. 레트로 열풍을 타고 이제 소수의 공방 같은 데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닉시관을 제작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규모의 경제니까 그렇게 소수로 제작해서 나오는 제품들은 가격이 상당해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냐면 IN18 같은 경우는 비싸게 나오면 100불, 싸게 나오면 한 60불 요 정도에 팔아요. 그러니까 시계에 10운초로 해가지고 6개 IN18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대충 평균 잡아서 닉시 관값만 500불이 깨진다는 겁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닉시관의 수명이에요. 이 닉시관이라는 것도 당연히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구에도 수명이 있듯이 당연히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멘트 달린 전구, 그의 수명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그 전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2년 갑니까? 2년 안 가요. 1년 가면 뭐 많이 갔나? 그 닉시관 판매자나 이 닉시관 정보 다루는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닉시관 초기 모델은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후기 모델은 뭐 3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닉시관 시계를 사서 1년 가까이 운용해 본 결과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짧게 가는 것도 있곤 한데 평균 잡아서 딱 6개월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IN18을 10운초 6개를 박아가지고 1년 동안 운용할 경우에 6개를 2번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1000불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에요. 닉시관 시계를 굴리자고 1년에 100만원을 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경제적으로 꽤 비싼 장비예요. 게다가 이제 닉시관을
실제로 조립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많이 조립을 하게 되냐면 그 이베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닉시관 키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글링 하시다 보면 이제 닉시관 기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닉시관 기판이나 키트를 사서 그걸 보고 그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반조립된 그런 형태의 키트를 사서 이제 때려 박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닉시관 아래쪽을 보시면 문어발처럼 발이 한 16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16개의 발이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필라멘트가 어떤 발에 이렇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필라멘트가 이게 켜지고 저게 켜지고 하면서 숫자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베이나 인터넷에 팔고 있는 키트 같은 거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 닉시관을 기판에 용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닉시관 시계를 1년 동안 운용을 해본 결과 이 닉시관을 갈아줘야 되는 주기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놈들은 째깍째깍 갈아줘야 되는데, 이거 문어발 16개가 기판에 이렇게 납땜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다 뜯어줘야 돼요, 갈 때마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 노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납땜 형태로 나와 있는 기판이나 키트가 있으면 절대로 그걸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슬롯 형태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닉시관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핀 같은 데 쏙 꼽아줄 수 있게 나온 거, 그런 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나는 돈이 많고 용자다, 그러면은 IN18로 가십시오. 제 생각에는 비용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 역시 IN18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이버전스 미터가 그걸로 돼 있는데, 이제 다이버전스 미터를 재현한다는 그런 의의에서 보면 당연히 권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딸린다. 그래서 알아본 게 이제 차선책이 IN14예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IN18의 한 3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얘도 역시 뭐 동구권에서 창고에 쑤셔박힌 놈들이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비싸게는 한 20불 정도, 싸게는 한 6불까지 봤어요. 한 10몇 불 언저리에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 얘기가 확 틀려지죠. 1년 유지비를 역산하면 대충 60불, 뭐 6개니까 60불에 1년이니까 12개 들어간다 치고 유지비 자체가 12불에서 통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N18을 박은 거랑 IN14를 박은 거랑 생각해보면 뭐 크기는 좀 작아가지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 IN14로 갔어요.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려고 이제 키트를 이거저거 알아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유로 키트 대부분이 다 그 문어발 다리를 기판에 납땜하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교체할 때마다 납땜 이 16개 납땜 뜯어내고 다시 박아가지고 다시 납땜한다는 건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결국 키트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완제품을 여러 군데 알아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완제품도 그런 형태로 나오는 완제품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닉시관 튜브의 그 문어발 다리가 기판에 납땜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서치를 하고 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이 아마존에서 나온 이 제품에 제가 이제 꽂히게 됐죠.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그 문어발 다리가 이제 슬롯화돼 있어가지고 그냥 슬롯에서 딱 꽂으면은 작동하고, 만약 교체하려면 슬롯에서 딱 뽑아서 버리면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제품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닉시관이 이제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교체를 해줘야겠죠. 여기에 같이 온 닉시관이 저 닉시관 시계하고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매처에서 이 교체할 수 있는 닉시관을 구매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IN14 가격이 10불 언저리인데 여기서는 그 슬롯을 달아놨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한 40불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경제적인 그런 개념하고
좀 멀어지잖아요. 결국은 처음엔 초기에는 이 판매처에서 몇 개는 이제 좀 보내주고, 제가 이제 불만 사항을 얘기했더니 몇 개는 좀 보내주고 했는데, 결국은 몇 개는 구매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보시면은 지금 사진과 같이 이제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돼 있잖아요. 아래 이제 슬롯이 연결된 기판이 있고 위에 닉시관이 있는데, 이제 닉시관만 계속 교체하기로 했어요. 아래 있는 슬롯은 어차피 계속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베이에서 이제 한 10불 안짝으로 IN14를 좀 대량 구매를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슬롯은 계속 재활용하는 쪽으로, 뭐 기판에다가 땜질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가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그리고 미리 이제 이쪽 기판 쪽을 잘라가지고 고장난 거를 이제 교체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좀 더 사족을 달자면, 지금 닉시관 시계가 시분초 해가지고 6개 있잖아요. 판매되는 닉시관 시계 모델들을 보면 시분만 해가지고 시 2개, 분 2개 해서 닉시관 4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것도 IN14로. 이런 경우 상당히 추천할 만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분초 쓰다가 초 쪽에 있는 게 자꾸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초 쪽에 있는 닉시관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시분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보기는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시분만 상당히 잘 오래오래 가고 있어요. 뭐 이쯤 되면은 구매하게 된 경위는 대충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닉시관에 관해서도 대충 설명이 됐고요. 닉시관 시계 제작이나 뭐 닉시관 관련된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에 릭시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닉시에서 제일 앞 글자 N자를 L자로 바꾼 거예요. 릭시. 닉시관에 있는 필라멘트를 LED로 변형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LED 전구가 수명이 꽤 되잖아요. 그 판매처에서 얘기하기로는 10년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비싸요. 공방에서 이게 수급을 따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하나 구매해볼까 했는데 사는 링크가 막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홈페이지도 있고 그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어떤 형태로 동작하는지도 나와 있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진짜 본격 닉시관 튜브 시계 리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